네, 2교시입니다. 네, 송라이팅 2교시에서는 어, 리듬 섹션 악기 중에 피아노를 제외한 베이스와 기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거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악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대면 수업을 할 때는 제가 좀 일일이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좀 디스커션 하면서 이렇게 토론하면서 악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뭐 사실 악기를 저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한다면 좀 정말 그 범위가 굉장히 넓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리듬 섹션에 대해서만 얘기하지만 악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에 뭐 웬만한 곡들은 뭐 발라드 곡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악기를 또 쓰잖아요. 그 현 악기도 쓸 뿐만 아니라 어떤 악기든 정말 풀 오케스트레이션을 쓸 때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OST, 그러니까 영화의 OST나 드라마의 OST 같은 경우, 특히 영화의 OST 같은 그 곡을 여러분들이 쓰시려면 뭐 오케스트레이션 악기에 대한 공부는 그 불가피하거든요. 여러분 당연히 아셔야 되고 그 부분에서는 또 제가 조금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자, 저는 이제 영화음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오케스트레이션 악기가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알고 싶다면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그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뭐 차차차차 알아가는 단계로 하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송라이팅을 이제 하는 수업이고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가사 굉장히 중요하죠.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정서 맞춤을 통해서 그 가사에 대한 폭을 저희가 넓히고 연습하고 그리고 그걸 가사화 시키게 된다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저만 믿고 잘 쫓아가 주신다면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제 멜로디의 그 모티브를 이제 만들어서 하나씩 저희가 이제 확장시켜 나갈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조금씩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공부하기 이전에 저희가 이제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악기들을 좀 공부하자라는 취지 하에서 지금 악기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악기는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죠? 베이스 악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이스 악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작곡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 그냥 근음 정도밖에 베이스로 연주할 그 연주 그 정도밖에 연주밖에 못하지만 저는 이 베이스 악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베이스 악기를 굉장히 좀 좋아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악기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심을 잡아주는 악기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편곡의 시점에서 왔을 때는 저 베이스 악기가 그 베이스 악기의 특징 그 배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배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하모닉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뭐 도를 치게 되면 우리가 도만 들리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미, 솔, 시 이런 식으로 코드 톤들이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배음 하모닉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스 악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이렇게 뭐 재즈의 구성이나 특히 재즈의 구성에 보면 드럼이 없는 편성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건반, 보컬, 베이스. 드럼은 없어도 베이스는 꼭 들어가죠. 그리고 어 뭐 기타, 베이스, 보컬 아니면 어떤 다른 그 개별적인 악기 이 정도로 굉장히 좀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받아들이시는 게 그 정도로 베이스가 중요해요. 피아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기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드럼이 없을 수도 있지만 베이스는 그래도 항상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그게 중심을 너무 잘 잡아주기 때문에
베이스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옆에 이제 지금 그림에 이렇게 피아노가 조금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중요한 거는 크고 뭐 중요하지 않은 거는 작게 표현한 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리듬 섹션 악기 중에 드럼과 함께 리듬을 담당하는 악기다라고 여기 설명했고,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기본적인 뭐 용어들이에요. 베이스 악기는 뭐 픽업 있고 뭐 브릿지 있고 플랫 있고, 여기서 플랫이 나오잖아요. 요게 중요한 건 플랫레스가 있고 핑거 베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렇게 선이, 이 플랫을 보시면 이 선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일렉 베이스 같은 경우는 플랫이 있는 그 악기인데, 어쿠스틱 그 베이스 같은 경우는 요 플랫이 없죠. 그러니까 더 힘들다고 해요. 이렇게 연주하기가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2조 악기이기 때문에 음악 표기가 되는 거랑 연주가 악기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2조 악기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주하는 소리와 그리고 그 악보에 보여져 있는 것과 연주하는 소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2조 악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피아노 같은 경우는 2조 악기가 아니죠. 왜? 누르는 대로 소리가 나니까. 그렇죠? 그런데 반해서 색소폰이나 뭐 트럼펫, 심지어는 베이스가요? 이렇게 생각되지만 베이스는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악보보다 한 옥타브 낮게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걸 2조 악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보를 보는 것보다 훨씬 낮게 소리 나는 거죠.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오른쪽 그 악보에 보시면 written range라고 돼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악보를 보고 연주할 때 그 맨 아래 미를 딱 연주했을 때 실제적으로 왼쪽에 보시면 콘서트 레인지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실제 소리는 한 옥타브 밑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는 다르게 소리가 난다라고 하시는 걸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트럼펫 같은 경우는 B 플랫 악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를 치면 그러니까 악보에 도가 있잖아요. 도를 이렇게 트럼펫을 불면 그 도가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B 플랫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written range, 그러니까 악보에는 도라고 써 있지만 악기 자체가 트럼펫이 B 플랫 악기이기 때문에 도를 쳐도 으뜸음이 B 플랫으로 소리가 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도를 듣기 위해서는 트럼펫은 어떻게 연주가 돼야 돼요? D를 연주해야지 도가 들리는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도를 불렀는데 B 플랫이 소리가 난다는 말은 온음 아래, 그러니까 한음 아래에서 소리가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피아노에 있는 피아노랑 트럼펫이랑 같이 부르는데 이게 한음이 차이 나면 불협화음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러면 내가 피아노랑 같이 치려면 피아노는 C키를 치고 있어요. 그럼 나는 트럼펫을 어떤 키의 악보를 봐야지만 피아노랑 같은 소리가 나는 거죠? D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악보와 소리가 나는 게 다른 것을 2조 악기라고 얘기를 하죠. 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음은 같을지 몰라도 한 옥타브 아래에서 소리 나기 때문에 2조 악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봐 있는 악보와 실제 나는 콘서트 레인지, 그러니까 실제 나는 소리는 다르다. 한 옥타브 아래에서 낮게 소리가 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베이스는 뭐 기본적으로 4개의 음으로 돼 있죠. 미라 레솔로 돼 있죠. 근데 요즘에는 뭐 6현 베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그쵸,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 또 뭐 12현 베이스까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악기가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이스가 악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이스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한번 그 이 베이스가 얼마나 감미롭고 참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그 리빙 라스베이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OST를 들어보시면 그 베이스가 얼마나 그 좋은지 그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곳에 나오는 나중에 또 한번 소개할 겁니다, 여러분. Angel Eyes나 My One and Only Love, It's Lonesome Old Town 같은 경우에서 그 베이스의 중요성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오픈 채팅방에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그 음악 한번 들어보세요. 자, 베이스 악기의 종류에는 이제 어쿠스틱 베이스가 있고 또 일렉 베이스가 있죠. 아까 조금 전에 봤었던 이 악기가 저희가 쉽게 말하는 일렉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정말 아리따운 아가씨가 이렇게 연주하고 있는 게 플랫이 없네요. 그쵸? 이것을 저희가 어쿠스틱 베이스라고 하는데 에스페란자 스팔딩이라고 하는 정말 뭐 지금 굉장히 어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뮤지션 인분인데 이분은 이제 싱어송라이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게도 베이스를 직접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시거든요. 요 영상 저희가 볼 거예요. 요 영상 보시면 그 얼마나 베이스가 중요한지 뿐만 아니라 보컬이랑도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악기들과도 잘 어우러지는지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여기 써 있는 부분에 보면 이제 어쿠스틱 베이스를 재즈 베이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업라이트 베이스라고, 업라이트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르코라고 정의 내려지는 베이스는 활로 연주하는 그 보우 주법, 활 주법과 손가락으로 현을 뜯는 주법인 피치카토로 나누는데요. 주로 그 보우, 그러니까 활로 연주하는 것은 사실상 클래식에서 가장 많이 쓰이죠. 예, 실질적으로 다른 바이올린이나 비올라나 첼로 같은 악기와 함께 쓸 때는 이 보잉 주법으로 많이 쓰이고, 재즈나 뭐 이런 그 대중음악, 컨템포러리 음악 할 때는 이 피치카토로 뜯죠. 지금 이제 곧 보시게 될 영상에서도 그 미스 발딩 양이 이제 이걸 하나씩 이 손가락으로 뜯어요. 그 소리가 너무 좋아요. 거기서 나는 배음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분은 뭐 너무 유명하시고 한때 이분이 잘 모르다가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프로듀서 분이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유명해졌죠. 네. 예. 이 음악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러분, 저희가 어쿠스틱 베이스에 대해서 그리고 베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 감미로운 음악 한번 잘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자, 음악 잘 들으셨죠?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너무나도 베이스가 중요한 악기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죠. 거기다가 그 미스 스팔딩, 그 에스페란자 스팔딩 그 가수분과의 목소리의 조화는 정말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너무너무 멋있는 곡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으로 저희가 좀 이야기 나눌 악기는 기타죠. 기타는 여러분 뭐 너무 광범위합니다. 사실은 너무 광범위해서 참 뭐 사실은 하나 좀 음악을 듣는 게 좀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광범위해서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가 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룰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좀 음악을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사이버 강의다 보니까 그 저작권 문제가 있어.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도 제가 그 유튜브 그 링크를 걸어놓고 그 링크를 타고 이렇게 녹음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저작권에 걸리지는 않지만 이제 기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어떻게 연주하는 것도 사실 들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게다가 또 기타 연주로 된 영상 그리고 음악도 사실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광범위하지만 그래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기타의 음역대 지금 요 화면에 보시면 기타의 음역대가 나오죠. 그리고 기타도 2조악기예요. 악보의 그 소리나는 한 옥타브의 차이도 요것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기타 악보는 높은 음자리표 악보를 써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리 들을 때는 그 한 옥타브의 차이가 분명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화면에서도 보시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악보가 저희가 이제 악보화 시킬 때 기타를 악보화 시킬 때 쓰는 악보고요. 실질적으로 연주가 될 때는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낮은 음자리표와 높은 음자리표의 소리를 넘나들죠. 그리고 제가 아까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베이스에서도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베이스나 여러분 기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뭐 나중에 이제 편곡법 시간에 이제 다른 교수님들과도 공부하시겠지만 이 음역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학생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저는 특히 작곡하는 친구들한테는 뭐 오케스트레이션이든 뭘 하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거 음역대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라. 가장 아래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음역대 아시고 가장 높이 어떤 음역대까지 음역대가 높아지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꼭 외워둬라. 그 다음에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꼭 기억하실게요. 가장 자연스러운, 가장 안정적인 음역대가 되게 중요해요. 기타도 마찬가지고요. 뭐 스트링도 마찬가지고요. 베이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정적인 음역대는 대체적으로 아마추어나 프로페셔널들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음역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추어를 제가 세션에 불렀어요. 그런데 그 아마추어가 그 음역대 여러분이 그 아마추어한테 가장 높은 음역대와 가장 낮은 음역대를 연주하게끔 해요. 그 제대로 나오겠어요? 절대 안 나와요. 저는 그래서 그 아무리 실력 있는 세션을 쓰더라도 그분이 가장 잘 연주할 수 있는 음역대를 악보화 시켜서 드려요. 그게 내 곡을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프로듀싱 할 수 있는 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듯이 지금 여기에서 그 악보화되는 음역대도 중요하고 연주되는 음역대도 중요하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연주될 수 있는 음역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평균적인 악기의 평균적인 음역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나와 함께 일을 하는 세션의 가장 안정적인 음역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타의 현은 총 6개로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미라 레솔 시미라고 여러분 여러분들 음악 하시는 분들 치고 지금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태어나서 기타 한 번도 안 만져봤다라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라 레솔 시미라고 하는 기본적인 기본적인 그 음들은 뭐 미라 레솔이라고는 베이스의 음들이나 기타의 현의 음들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 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타의 현은 총 6개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맨 아랫부분에 보시면 악보에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타는 어떻다 그랬어요? 기타는 기본적으로 현을 죄송합니다. 기타는 기본적으로 높은 음자리표로 표기가 된다 그랬죠. 소리는 근데 낮은 음자리표와 높은 음자리표를 넘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눈에 보시듯이
악보화 됐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기타의 종류는 제가 뭐 이렇게 아까 그림도 좀 해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좀 뭐 다 아시니까 기타는 너무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종류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좀 쳐보셨던 어쿠스틱 기타가 있죠? 6개의 새로 된 금속 줄이죠. 스틸 스트링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이제 뭐 포크 기타라고도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통기타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뭐 정확한 표현은 어쿠스틱 기타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틸 스트링입니다. 금속 줄로 되어 있는 거고요. 클래식 기타는 거트 줄이나 나일론 줄이 되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나일론 줄이라고 되어 있고, 클래식 기타는 이게 이 목이 이 두께가 조금 더 넓어요. 그래서 저처럼 손 작은 사람들은 클래식 기타를 잘 못 치죠. 근데 이제 기타 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기타 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뭐 클래식 기타까지 커버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할로우 바디 기타라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게 사진을 제가 못 찾았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니면 오픈 채팅방에 제가 할로우 바디 기타 한번 올려드릴게요. 어쿠스틱 기타 플러스 일렉 기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깔끔한 소리를 위해 울림을 막아버린 반면 죄송합니다. 일렉 특징과 함께 어쿠스틱한 어쿠스틱함을 느끼는 이거 죄송합니다. 이것도 타입이 잘못됐네요. 울림통이 따로 있어요. 주로 재즈 기타에 좀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할로우 바디 기타는 모양새가 좀 약간 올드하게 생기긴 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소리를 다 내죠. 어쿠스틱 기타 물론 이게 일렉트릭 기타이긴 하지만 어쿠스틱 기타 소리와 그리고 조금은 약간 퉁명스러운 일렉 기타 소리가 나는 것을 저희가 할로우 바디 기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할로우 바디는 풀 할로우와 세미 할로우가 있는데, 요거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영상을 구해서 한번 들려드리면서 그 차이점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밑에 설명한 듯이 풀 할로우는 어쿠스틱에 가깝고요, 세미 할로우는 일렉 기타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즈 기타로 많이 쓰이죠. 왜 그러면 재즈 기타는 어쿠스틱한 소리도 나야 되고요, 그리고 일렉적인 소리도 나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타는 워낙에 이게 좀 확장돼 있어요. 사운드가 워낙에 좀 확장돼 있기 때문에 기타는 제가 좀 따로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기타랑 피아노는 좀 시간이 되면 뭐 사이버 강의든 아니면 대면 수업이든 제가 좀 따로 좀 설명을 하고 싶고, 플레이어를 직접 데리고 와서 아니면 영상을 보면서 좀 하나하나 제가 조목조목 설명해 드리는 방향대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얘기할 부분이 이제 드디어 멜로디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1주차 그리고 2주차 1교시와 2교시의 어느 정도 부분을 이제 음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였다면, 이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멜로디를 써야 되겠죠. 오늘 이 2교시에서 멜로디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멜로디 얘기가, 그렇다고 멜로디가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대면 수업에서 실전적으로 하나씩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인 부분은 이제 멜로디가 어떻게 발전하면서 어떻게 동기가 어떻게 모티브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면서 멜로디가 확장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요 음악을 들으실 거예요. 김광진 씨의 편지라는 곡이죠.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 저는 노래를 너무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요 영상을 보실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플레이가 안 되는 영상이 있더라도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사실은 조금 복잡하고 힘들지만 제가 일부러라도 이 영상에서 음악을 집어넣는 이유는요, 뭐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거의 99.9%의 여러분들은 제가 이 오픈 채팅방에서 링크를 드려서 들으세요라고 하면 저는 거의 들으실 거라고 확신하지만 정말 간혹 한 분,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간혹 한 분들이 이렇게 음악을 영상에서 안 집어넣어 드리면 그냥 좀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꼭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음악을 넣어드리는 겁니다. 저는 김광진 씨의 편지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멜로디, 그러니까 모티브를 발전시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벌스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벌스, 그리고 뭐 프리코러스가 있고, 그리고 또 코러스 부분에서 그 동기가 그 모티브를 가지고 벌스에서 발전시키는 것, 코러스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발전시키는 게 그거 참 대단한 것 같고요. 게다가 나중에 또 이제 코드 부분에서 공부하겠지만 코드는 정말 여기 굉장히 어려운 코드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들을 때는 잘 모르죠. 막 여기 모던 인터체인지도 나오고요. 막 그런 멜로디들도 그 모던 인터체인지 잘 결합이 돼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곡은 뭐 모달곡, 재즈곡을 들으면 너무 어렵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곡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악보도 제가 조금 약간 해놨는데 악보만 여러분들이, 근데 악보 원하시면 제가 오픈 채팅방에 또 올려드릴게요. 악보 보시면서 음악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이 곡을 좋아하는지 여러분들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한번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으셨죠? 그 김광지 씨의 편지 뭐 정말 좋죠? 네, 뭐 멜로디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거기다 코드도 기가 막힙니다. 정말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이 교육적으로, 뭐 물론 곡 자체도 좋지만 교육적으로 정말 잘 만들어진 곡이라고 생각해요. 멜로디면 멜로디, 뭐 코드면 코드, 뭐 정말 잘 만들어진 곡이라고 생각해서 가장 좋은 예인 우리나라 곡을, 물론 더 많은 좋은 곡들이 많죠. 그렇지만 일단 이제 제 기준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좀 학습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곡을 저희가 선정했어요. 자, 그럼 멜로디에서 좀 알아볼게요. 멜로디가 무엇이냐? 멜로디는 뭐 좀 어려운 말로 대선율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끌어가는 음들을 우리가 대선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더 쉽게 얘기하면 악보에서 보면 이 리드시트에서 보면 코드와 멜로디가 있잖아요. 그 음들, 우리가 그 음을 따라가면서 부르면 이 노래가 완성되듯이 그렇게 리드하는 음들, 그 대선율을 저희가 멜로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멜로디의 요소에는 음정이 있어요. 피치, 높낮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리듬이 있어요. 네. 자, 근데 멜로디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음악에서는 뭐 그렇게 짧다라고 느껴지진 않으시겠지만 사실은 모티브는 바로 나와요, 여러분. 모티브는 짧은 모티브에서 돼요. 뭐냐면 여기서도 보시면 라시시라라 솔랄라 솔솔 이거죠. 여기 보시면 라시시라라가 이 모티브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에서도 똑같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듬을 또 똑같이 옆에 이용하죠. 끝인가보에서도 요 리듬이 또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티브가 하나씩 발전된 것을 저희가 그 모티브들이, 짧은 모티브들이 사용해서 그 확장되고 반복되고 하는 것을 저희가 멜로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 모티브는 짧은 멜로디적인 아이디어와 리듬 아이디어로 만들어진다. 네, 맞아요. 짧은 멜로디, 아까 보시면 음악으로 보면 라시시라라, 요게 멜로디적인 아이디어죠. 그런데 리듬 아이디어에서 보면 솔랄라 솔솔 똑같은 리듬을 쓰잖아요. 음만 좀 바뀌죠. 라시시라라에서 솔랄라 솔솔로 바뀌었지만
이 두 가지는 같은 리듬의 모티브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자, 다음에 프래그먼트, 짧은 멜로디와 리듬의 아이디어의 결합. 이게 그 위에 있는 거의 설명인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프래그먼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모티브를 조금 더 늘린 거, 조금 더 늘려서 약간의 어떤 따라리라라 라리라라라 기승전결을 살짝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프래그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테마, theme. 그 theme은 무엇이냐면 그 짧은 멜로디들의 결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소 요런 부분들 있죠. 요거를 우리가 theme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 theme을 좀 더 발전시키거나 이 theme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을 그 밑에 있는 phrase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phrase는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컬 하시는 분들한테 있어서 phrase는 뭐냐면 한숨에 부를 수 있는 그 노래.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소 여기까지가. 근데 저같이 노래 못하는 사실 저 이만큼 부르는 거 되게 힘들었거든요. 숨 크게 들이쉬고 한 건데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렇다고 해서 숨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가 프레이즈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 짧은 멜로디 아이디어들이 다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패턴을 이룬 거를 저희가 프레이즈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컬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한숨이 저희가 말하는 그 패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요게 한 프레이즈예요.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요게 또 한 프레이즈인 거죠. 근데 요거는 어떻게 결합되냐 학교 종이 땡땡땡 이라고 하는 짧은 프래그먼트 어서 모이자 라고 하는 짧은 프래그먼트 이 두 개가 만나게 돼서 theme 또는 phrase라고 부르는 거고 선생님이 우리를 하는 하나 프래그먼트 기다리신다 라고 하는 프래그먼트 요게 겹쳐져서 phrase나 또 theme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시면서 이제 저희는 어떤 연습을 앞으로 할 거냐면요. 대면 수업이나 아니면 뭐 사이버 강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저희가 특히 대면 수업에서 뭘 할 거냐면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가사에 나온 대로 모티브를 한번 써볼 거예요. 그리고 그 모티브를 좀 발전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프래그먼트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프래그먼트를 또 발전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theme과 phrase를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구조적으로 노래가 완성이 되는 거죠. 못 믿어지시죠? 하지만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는 막 이렇게 이 말씀드리면서 막 여러분들의 그런 이 발전을 볼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불안해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시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저만 믿고 잘 쫓아와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요게 볼게요. 도도 솔솔 랄라솔 도도 솔솔 랄라솔 요건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프래그먼트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도도 솔솔이 모티브고 랄라솔도 모티브고 이 두 개의 모티브를 가지고 사실은 근데 도도 솔솔 랄라솔도 그냥 모티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건 이제 프래그먼트를 설명하는 거고 파파 미미 렐레도 요것도 하나의 프래그먼트 이 두 개의 프래그먼트가 만나서 도도 솔솔 랄라솔 파파 미미 레레 도 이래서 하나의 프레이즈가 되는 거죠. 다음에 솔솔 파파 미미레 솔솔 파파 미미레 이렇게 하나의 프레이즈가 되고 도도 솔솔 랄라솔 파파 미미레레 도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프레이즈가 세 개의 프레이즈가 돼서 한 곡이 완성이 되는 거죠. 다음 거는 미레도레미미미 레레레미 솔솔 그쵸? 미레도레미미미 이게 하나의 모티브 내지는 프래그먼트 레레레 미 솔솔 요것도 하나의 모티브 프래그먼트
미레도 레미미미미 레레미레도 이렇게 돼서 모티브와 프래그먼트. 근데 위에 한 줄이 우리가 프레이즈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밑에 한 줄도 프레이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이해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게 굉장히 좀 재밌어요, 여러분. 곡을 한 번도 써보지 못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막상 곡을 쓰면 되게 잘 써요, 여러분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모티브로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연주해보고 많이 노래를 불러봤기 때문에 굳이 이런 쪽으로 설명 안 해도 알더라고요. 제가 공부할 때 되게 유명한 분이 저랑 같은 학교에 오셨는데 그분한테 어떻게 선배님은 이런 좋은 코드를 쓰셨어요 라고 하는데 그때 그분이 하신 얘기가 내가 그런 좋은 코드를 썼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고 저한테 얘기하는 게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썼던 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이제 더 이렇게 발전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곡을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저는 곡을 잘 못 써요. 교수님. 이렇게 해도 아니에요. 여러분 막상 써보면 진짜 잘 써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했던 게 이게 모티브였네요. 이게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였네요. 제가 프레이즈를 이런 패턴으로 만들었었네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 이매지너리 바라인을 모르는데 보면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멜로디도 모티브가 뭐야? 근데 이게 모티브구나. 프래그먼트는 뭐야? 또 처음 들어보는데 또 이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죠. 이 악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모티브다, 프레이즈다라고 아는 것만 해도 정말 큰 수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 모티브와 이제 이 곡은 이제 If I Ain't Got You라고 하는 알리시아 키스의 곡인데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막 그 인트로서부터 막 근데 그 피아노의 모티브도 너무 대단하고요. 그 벌스에 딱 들어갔을 때 Some People 하면서 딱 나갈 때 그 모티브도 너무 좋고요. 그 모티브가 정말 너무 잘 발전돼서 프레이즈를 만들어지는 것도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쵸?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도 코러스에서의 그런 모티브 발전 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 곡은 제가 유튜브로 또 연결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 곡은 끝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그 엔딩까지 정말 멜로디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이 곡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너무 외국곡만 들었어요, 그쵸? 물론 이제 중간에 김강진 씨의 저희가 그 편지도 들었지만 아이돌 음악도 저희가 K-팝에서 무시할 수 없는 곡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이돌 프로듀싱도 해봤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이 아이돌 음악이 저희 귀 속에 이렇게 잘 들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심플해 너무 단순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 외국 사람들까지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모티브를 잘 살렸거든요. 특히 아이돌 음악은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기본적인 아이돌 음악은 한국만을 위한 음악이 아닌 건 잘 아시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음악이기 때문에 가사로서 우리가 그 외국인들을 터치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없어요. 그쵸? 뭐예요? 모티브예요. 그 모티브 음악, 그 모티브 멜로디로 우리가 가져가는 거죠.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언어는 아니지만 콜드플레이의 비바라비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주부터 들으면 딴딴딴 이거 딱 알고 이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모티브 때문인 거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아이돌 음악이 그런 강점이 있다라고 봐요. 그 중에서도 저는 어떤 분들은 지금 CN블루의 러브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요 영상을 보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저는 저작권 때문에 요거 유튜브랑 연결을 시켜놨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굉장히 잘 짜여졌어요. 작곡자가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짜여졌더라고요. 이 음악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지려고 해요. 이제 제가 설명이 마치고 이 CN블루의 러브라는 음악을 들으시고 아 우리나라 아이돌 음악도 우리나라 대중 음악도 이렇게 꼭 뭐 재즈나 뭐 아까 들었던 김광진 씨의 편지 같은 꼭 그렇게 만들어진 음악만이 뭐 이렇게 정답이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 그래서 언제 한번 전 다루고 싶어요. 여러분들이랑 대면 수업을 할 때 한번 뭐 힙합, 뭐 EDM, 전 개인적으로 힙합이랑 EDM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돌 음악도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울리지 않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잘 한번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오늘 이 멜로디까지 조금 어느 정도 멜로디는 이제 저희가 깊숙하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왜? 다음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이 멜로디를 어떻게 발전시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사이버 강의로도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대면 수업에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을 좀 잡아내려고 제가 노력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한번 들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 멜로디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